안녕하세요. 간단하고 전략적인 놀이학습의 서승현입니다. 이번 활동은 감정나무 만들기인데요. 감정나무라는 제목에서부터 감이 오시나요? 네, 이번 활동은 물론 언어 구사 능력을 이렇게 요하긴 하지만 언어보다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알고 나아가 상대방의 감정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그 측면에 주안점을 둔 교구입니다. 유아들이 보통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그건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라서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감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싶지만 유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면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모르고 또는 그게 감정인지 몰라서 속으로 쌓아두기만 하게 됩니다. 그게 모두 이제 긍정적인 감정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이건 스트레스의 원인이 돼서 심하면 정신병까지 유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또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이런 감정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들은 가뜩이나 자기중심적인 유아기 때 상대방의 감정도 알지 못해서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속되면 상대방의 감정은 이해하지도 못한 채 이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 감정교육 역시 매우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점점 더 인성을 중시하는 요즘 같은 때에는 이런 감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또 인성교육의 기초 다지기라고 볼 수 있겠죠. 감정나무 만들기의 가장 기초 작업은 나무 만들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진짜 카드를 직접 걸 수 있는 진짜 나무 형태의 나무도 좋고 저는 이렇게 작은 나무를 도화지를 덧대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찍찍이를 이렇게 붙여뒀죠. 그리고 감정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감정 카드는 자 보실게요. 이렇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와 웃고 있는 남자아이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저는 제가 컴퓨터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쉽게 만들었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그리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제가 이렇게 올려둘 테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매번 이런저런 교구를 만들 때마다 어려운 점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책이나 강의에서는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막 하는데 사실 보기만 해도 손이 조금은 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아교육의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나 그림이 있으시면 아시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같이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좋은 자료들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감정카드는 이렇게 웃고 있는 아이들과 그의 반대로 입이 이렇게 반대로 돼서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아이들을 만들었는데요. 나무와 카드가 준비되면 활동이 시작됩니다. 먼저 카드의 표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친구들 여기 그려진 아이들의 표정이 어때요? 활짝 웃고 있네? 이 아이와 같은 표정을 지어볼까요? 하면서 웃는 표정을 자연스럽게 지어보도록 합니다. 유아들이 직접 이렇게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면서 웃어보면서 짓는 그런 표정을 지을 때도 이제 자신들이 이 근육을 움직였을 때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 어떻게 얼굴 근육을 써가면서 얼굴 표정을 짓는지를 알 수도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집에서 활동하실 때는 거울을 보면서 유아들이 직접 자신의 표정을 관찰하는 그 시간을 가져도 좋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기분이 어떤 것 같아? 물어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나 봐요. 아,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준 다음에 맞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때 그리고 즐거울 때 이렇게 웃는 표정을 지어요. 이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쁘게 웃고 있는 걸까요?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도록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말하는 것 중에는 이제 상상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상해서 말하기 때문에 유아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또 자기의 경험하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그 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는 언제더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는 언제지? 다시 한번 이 표정을 지어볼까요? 다른 친구의 얼굴도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 이런 표정을 지었더라? 기억이 안 나는 친구가 있으면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는 언제 이런 표정을 지었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을 해주는 식으로 또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젠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자극점이 돼서 유아가 여러 가지 기억을 떠올리기 쉬워질 겁니다. 어린 연령의 유아들은 가장 최근의 기억, 이야기 나누기 앞 시간에 있었던, 놀이 시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던지 아니면 어제나 그제 있었던 체험학습에서 있었던 일 중에 기억으로 제일 최근의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상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했던 일을 회상해서 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겪은 일을 말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있었던 일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유아들에게는 뭘 할 때 재밌었는지, 또 친구와 뭘 할 때 즐거운지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줘서 생각해내기 쉽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원에서 이 활동을 할 때는요, 원에서 놀이 시간이나 활동할 때 느꼈던 감정을 회상해 보도록 유도하고, 집에서 활동할 때는 가족들과 함께 했던 시간 중에서 언제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그 감정을 기억해내도록 유도를 해주시는데요. 개인적인 일에서 느꼈던 감정은 개인적인 일에서만 하나지만 서로 같이 있던 상황 속에서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같은 일 속에서 느끼게 되는 타인의 감정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상황을 그 상황을 같이 있어서 그 상황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도 이해하기가 죄송합니다. 이해하기가 약간 더 수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있었던 상황에서의 이야기를 말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은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이제 아이의 감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유아들에게는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던 그런 응어리나 앙금 같은 그런 화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로 바뀔 수 있는 감정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미처 아이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했던 유아의 감정을 충분히 이제 보듬어 줄 수도 있고, 서로 오해했던 부분을 또 풀어볼 수도 있고요. 또 고마웠던 일은 감사 표현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유아에게 자신감을 또 심어줄 수 있는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좀 더 키워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유아기 때 유아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원래 그 유아기 때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밖에 못한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거나 상대방이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상황을 이해 자체를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상대방이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유아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려는 거죠. 또 표정의 변화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알아서 타인이 짓는 표정으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유추해보고 맞춰보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표정의 변화가 없더라도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생각해내는 배려심 같은 성향을 길러서 이제 흔히 우리가 눈치라고 말하는 그런 센스를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시 만드는 방법으로 돌아가면요.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상해낸 일들을 카드 뒷면에 이제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만든 카드에 이제 담은 상황을 이야기해보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 우리는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랑 같이 활동을 하는 유아가 얼마 전에 엄마가 말을 잘 들었다고 엄마가 칭찬해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뽀로로 모자를 사줘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카드에 적었다면 이제 엄마는 그랬구나. 엄마는 우리 친구가 엄마 말을 너무 잘 듣고 동생도 잘 보살펴줘서 정말 고마웠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서 아이에게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기르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즐거웠던 기억이나 그 기억들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게 만든 다음에는요, 이 감정 카드를 나무에 걸거나 나무에 붙이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카드를 붙이는 걸, 이 카드를 찍찍이로 붙이도록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기 이 뒷면에요. 글씨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부분에 찍찍이를 붙여서 그리고 이렇게 걸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감정 카드를 잠시만요. 자, 또 찍찍이를 붙여서 이렇게 제가 지금 붙인 건 2가지 감정 카드뿐이지만 여러 명이 활동을 하면 또 여러 개의 감정 카드들이 이 나무에 붙여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 나무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 나무에 우리 반 친구들이 행복했던 기억이 모두 다 담아있네. 혹은 이 나무에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걸려있어. 이 나무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나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또 슬펐던 상황을 이제 표현한 감정 카드만 이제 걸어두면 이건 또 슬픈 나무, 또 용기 있게 했던 순간이나 용감했던 때를 나타낸 용기나무, 그리고 신나는 일을 모아둔 신나는 나무 같이 여러 가지 감정 나무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감정 카드 뒷면에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먼저는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때 장면을 그리거나 글로 써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행복했다, 즐거웠다, 기뻤다, 설레었다, 뿌듯했다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알려주면서요. 그리고 또 추상적으로도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느꼈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도록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때 느꼈던 감정을 색으로 나타내면 어떤 색으로 나타내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서요. 이제 표현해 보도록 하는데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색이 아닌 점, 선, 면으로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은요. 원형의 둥글둥글한 곡선 모양이 나오고요. 화가 나거나 짜증났던 기억은 뾰족뾰족하는 직선 모양이 이제 표현이 돼요. 근데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까지 하게 되면 유아는 대략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추상적인 모든 이제 감정 표현의 구체적인 방법부터 또 색과 점선 면으로 나타내는 추상적인 표현까지 이렇게 오늘 활동한 감정나무 만들기는요. 여러 가지 감정을 알기 위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경험을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유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감정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랑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가 노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질투 같은 감정을 본인이 무섭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춰두고 쌓아두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감정은 훗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 감정들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유도시키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유아의 지금 현재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 시간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자,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한 감정 상태, 그리고 감정 표현, 나아가 정신 건강에 좋은 이 감정나무 만들기 활동은 이제 제가 일러드린 것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겠죠. 재미있는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활동하시고 게시판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